여러분들 일단은 오전에 우리가 이제 건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죠.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이제 수익권을 보셨을 겁니다. 세명전기는 이제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명전기는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명전기 보시면 일단 매수 신호가 한번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매수 신호 보면은 이제 이 선들을 다 빼보면은 이 부딪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딪히는 공간. 그게 뭐냐면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더 이상 상승하지 마. 더 올라가면 우리가 더 올리기가 어려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요 부분이 9,800원대가 사실 얘네들의 적정. 이제 오늘 하루 올릴 수 있는 치사량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명전기까지 끝났어요. 전지창조로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세명전기는 우리가 수익을 봤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이넴텍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이넴텍은 이제 제가 이제 매수가 아침에 거래량 들어오고 이제 흐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갔지만 쭉 내려앉아요. 이러면은 오히려 좋아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는 이 만원 구간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절반까지 저가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110원이 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만원에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조금은 올라왔지만 우리는 세명전기 수익 받고, 세명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봉으로 3분봉 기준으로 여기서 부딪혔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파이넴텍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된다. 파이넴텍은 9월까지 좀 보셔야 돼요.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권민치가 이제 파이넴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폰 폴더블 폰의 최대 수혜는 파이넴텍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폴더블 폰 이제 PCB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보면 된다.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좋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넴텍은 제가 아침에 드렸지만 일단 12,500원은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12,500원 이후지만 1차적인 이제 목표가는 12,5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또 이제 무료 방송을 켰는데, 자, 전망 섹터 탑3. 일단 반도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반도체일까? 여러분들 왜 반도체일까요? 이 반도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잖아요. 그 수출 중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철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반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반도체와 AI로 좀 엮이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랑 AI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네페스다.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일단은 주가 부진했었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PLP 분야에 투자를 대규모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성과가 안 났다. 그러면은 뭐로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실적이 나빠졌다. 실제로 이제 이 네페스 같은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네페스 같은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은,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2021년 이 기점으로 굉장히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2023년이나 뭐 이럴 때는 그나마 조금씩 올랐어요.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함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됐죠? 실적이 말 그대로 안 좋았었어요. 2022년 측면 막 이럴 때도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2023년, 2024년 이쯤이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PLP에서 반성하고 본인들이 잘하는 거로 돌아갔다. 본인들이 잘하는 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정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추정치 같은 경우에서는 152억, 매출액도 굉장히 늘었죠.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대규모 투자를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왔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사실 안 좋았고 20년, 21년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던 거는 불장에서 힘입어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올라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적과 함께 더불어서 이번 연도까지 업사이클에 진입을 한다 라고 본다면 PLP가 원래 뭐냐면은 패널 레벨 패키징이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 실패를 해서 매출에서도 성과가 안 났어요. 이거를 제외시키고 이제 얘네들이 잘하는 FLWLP 분야에서도 중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스, 그러니까 제가 시장 이야기 해드릴 때도 늘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하향됐다가 다시 한번 저점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그 시점, 그 기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기준이 항상 나오고 역배열에서 정배율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네페스라는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대장격으로 갈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종목 중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AI랑도 엮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치로 보자면은 거의 1등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졌죠. 그 다음에 더 좋아질 거예요. PLP 분야 손댔죠. FLWLP 분야로 갔죠. 근데 이 네페스가 AI 서버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이제 전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FLWLP를 더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랑 AI랑 딱 엮여서 보자면은 어떤 종목을 보시겠어요 하면 네페스. 그럼 네페스 차트를 봤을 때도 네페스 역배율에서 정배율로 가고 있네. 기준점 형성됐나요? 네. 기준점은 이날에 형성된 거예요. 사실상 기준점을 실제로 어디서 형성되나 보면 여기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그려줘요. 근데 박스권을 한번 이탈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관세 이슈. 트럼프 4월 7일 발언. 그때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박스권을 이탈시켜버렸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탈했었어요. 그래서 이탈시키고 4월 7일이었죠. 4월 7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에 블랙먼데이 한번 오고 나서 9일 날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우상향.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상승 곡선 업사이클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1차, 2차, 아직 3차도 남았어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목표가를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직전 고점도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 봐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1,500원 이하로.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가는 솔직히 저는 엄청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페스 같은 종목 자체가 반도체랑 AI랑 FLWLP 같은 이런 종목,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뭐 2차 전지도 안 갔던 것 같지만 반도체 쪽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지금 드리는 목표가보다 더 짧게 드렸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전망 섹터이자 전망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솔직히 2만원도 더 간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한 번 쏘아 올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쏘아 올리면은 솔직히 상한가 가면 한번 매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4,000원에 매도를 하지만 최종 목표가는 좀 더 된다. 1차는 14,000원에서 매도를 해주세요.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복리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초록색 기준선 있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22,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솔직히. 그래서 네페스 같은 종목 AI랑 반도체랑 엮여가지고 FLWLP 이전에 있던 부진했던 실적을 정리해놓고 본인들이 잘하는 선택과 집중을 이용해서 FWLP로 이제 반도체 AI 분야에서 선도주자로 갈 수 있는 네페스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냥 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손절가도 드려야죠. 이날 기준봉 형성되고 종가 형성됐던 데 있죠. 8,300원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적당해요. 근데 솔직히 8,300원까지 그렇게 막 빼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 두 번째 광동제약.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솔직히 제약하면 다른 종목들 많죠.
근데 왜 광동제약이냐? 하지만 키워드는 이제부터 자사주 소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의약품이나 건강음료 이거 외에도 신약 개발도 합니다. 신약 개발도 합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여성 성욕 저하 장애 치료제 요것도 이제 최근부터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것이 상용화 될 시에 어떻게 됩니까? 매출 급증 기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소각이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최성원 회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이제 지분이 6.5%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다른 기업 오너들에 비해 낮은 편.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대한민국 국내 시장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분율, 그러니까 회장이 가진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공략해봐도 좋아요. 그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 중에 안 갔던 종목 광동제약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자사주가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되게 낮아요, 지분율이. 근데 우호 세력에서 자사주 매각을 하는 형태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안 통과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되면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력이 좀 약화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바이넥스와 같은 지분 거래 또는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광동제약은 주주환원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에서 이제 신뢰를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광동제약은 주주환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장기적인 지배구조 안정화를 시키고 사업 확장이라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잡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주주들 이미 보유자 분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론, 광동제약은 결론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감이 있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동제약 차트를 보시면은 막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막 상승 랠리를 탔었을 때 막 좋은 그런 게 아니었어. 2024년 여름만 봐도 다른 제약주들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20% 삐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탔냐 이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 광동제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전에 주가 상승 2024년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 주가가 5,000원까지 쫙 빠졌어요. 그죠? 5,000원까지 쫙 빠졌어요. 그냥 쫙 빠진 거예요. 쫙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있다고요. 그 시점이 5,000원 미만을 이제 깨주지 않고 5,000원 미만을 깨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턴하는 그 시점이 어디였냐? 이 부분이에요. 내리 꽂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거. 6,900원까지 다시 갔던 거죠. 이전에 뭐 2024년 3월쯤만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도 막 올랐고 일본 독성 감염 확산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에 대한 광동제약에 대한 키워드는 또 뭐냐면 제주 삼다수 위탁 판매사 입찰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상승 곡선을 탔지만 이거를 다 제외하고 나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볼 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광동제약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종목들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이미 주가가 올라갔던 것, 그러니까 어떤 또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이슈가 또 생기고 할 때 A라는 섹터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B라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A라는 섹터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B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막 이런 거 계속 보여줬던 거고 전에 또 2차전지 종목 먼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B라는 섹터를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A라는 섹터를 쳐다봐서 그게 문제점이에요. 이럴 때 광동제약을 언제 봐야 될까요? 여쭤보신다면 지금 봐야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광동제약도 사실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광동제약 매수가는 얼마냐면, 매수가는 여러분들 6,000원 아래로 보셔야 돼요. 매수가는. 제가 지금 드리는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상승을 이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시크릿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해도 어쨌든 간에 7,500원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도 쌓여있고 많이 부딪혀서 또 고꾸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멘텀 자체는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지만 그래도 우린 7,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하단 지지해주는 라인 있잖아요. 6,000원 아래로 매수가 들었는데 이날의 시가 부분으로 정할게요. 5,600원으로. 그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5,600원. 5,600원으로 사실 이제 손절가는 막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지금 드리는 종목은 기다리면은 이 모멘텀이 하나하나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갈 종목들인데 그래도 일단 드리는 게 좋으니까 만약 손절가 터치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한중 NCS입니다.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ESS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ESS예요. 그리고 이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이력이 삼성 SDI의 이제 신규 냉각 모듈 7월 양산 돌입 기대감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에 대한 흐름이 좋을 때마다 이 종목도 나름 괜찮았었어요. 그럼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차트는 시크릿 차트예요, 여러분들.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이날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날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건 이날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날에 들어가도 일단 1차적으로 수익 보고 빠져나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에요. ESS에 대해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ESS를 보신다? 한중 NCS가 저는 눈여겨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ESS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하고도 관련되고 있어요. 이 자동차 부품하고도 관련되는 이유가 뭐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봐도 되는 거냐? 네,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키워드 자체로만 보자면은 뭐가 붙냐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전기차용 자동차 부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 자동차나 막 이런데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관세다 뭐다 이러잖아요. 관세는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트럼프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뭐 100%, 50%, 60%, 다 소용없어. 10에서 15% 매길 놈이에요. 왜? 걔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이미 일본에 관세를 매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집 한 채값 내면서까지 신문 한 편에다가 자기를 새겨서 일본에 관세 매겨야 됐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된 거예요. 관세를 안 매길 리가 없어요. 10에서 15% 매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점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ESS랑 연결 짓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담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는 전기차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결국에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이런 게 ESS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분야든 자동차 부품이든 관세 관련해서 타격은 좀 맞고 막 그러지만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동차를 이런 시점에서 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놀이에 이제 탁 던졌어요. 그냥 탁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동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자동차, 일본에서 누가 있죠? 토요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로 선점을 하려면은 이런 한중 NCS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 국가입니다. 자동차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계속 개발하고 이슈가 나올 거.
한중 NCS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재무제표 한번 봐봅시다. 원래 적자였어요. 물론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가장 좋은 건 재무제표였다. 651 측면에서도 얼마가 있죠? 1700%. 이전에는 200%밖에 안 되는데 651이 이만큼 상승했어요. 부채 비율은 800에서 어떻게 됐죠? 107%로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안정성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성 지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유동 비율 파랑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런 시점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도 많아졌지. 그래서 이 현금성 확보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시장 코스피 이만큼 끌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우리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순행식은 우리나라 최초거든요. 사실 한중 NCS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전기차 정책해서 이야기 나오죠.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 현대차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꼭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선점하기 위해서도 기술 개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이미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중 NCS 이 종목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이 뭐 자동차 관세다, 한국, 독일 자동차 막 그렇게 관세 매긴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서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 나가면은 도요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말고 이 전기차나 뭐 배터리 관련 자동차나 전기차 이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개발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주식으로 돈만 벌면 돼요, 여러분. 그중 하나가 한중 NCS다. 그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은 이제 뭐 앞서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서 매수가 좀 낮게 드렸잖아요. 이것도 38,000원 아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8,000원 아래로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38,700원인데 어느 정도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순환매 속에서 또 전기차 2차전지 갔다가 또 조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서 38,000원에서 매수하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목표가 직전 고점까지 가져야 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5만원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5만 1,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제가 이전에 VIP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는 2만원대에서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만원대에 진입을 하려면은 2만원대 손절가로 잡으면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이날에 기준봉 나오고 나서 이 기준봉 대비 14% 상승한 시점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14% 상승한 시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종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5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이nem텍 폴더블폰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애플이 폴더블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폴더블폰 선두주자가 어디죠? 삼성입니다. 그거를 또 따라잡기 위해서 애플이 또 신제품 폴더블폰에서 개발을 하는데 거민치가 그랬잖아요. 파이nem텍을 콕 집어서 말해서 애플 폴더블폰이 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는 파이nem텍이라는 기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파이nem텍이 폴더블폰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지금 애플 폴더블폰 수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애플 신제품 출시는 9월, 10월에 나타나죠. 그럼 9월, 10월 다음에 지금 아이폰 17 나올 차례인데 아이폰 17은 애플은 항상 17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다음 제품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9월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세명전기는 8,700원 아래로 드렸었잖아요. 세명전기는 이제 오늘 뭐 분봉에서 보면은 8,700원 정도에 드렸어요. 8,700원 정도에 드렸다가 왜 안 가지? 잘 안 간다. 이러다가 갑자기 확 또 올라갔죠. 그래서 8,700원에서 대략 이제 뭐 9,500원대인가? 그때 이제 제가 9,400원에서 500원대인가? 그때 했잖아요. 대략 뭐 10% 정도 수익 났으니까 요 정도 했으면은 오늘 뭐 10% 수익 봤으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700원에서 9,400원대 9% 정도 9% 10% 정도 수익 났으니까 세명전기 수익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전망 섹터 이제 반도체,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숨은 반도체와 AI 숨은 강자, 그게 누구냐? 네페스. 그래서 PLP 분야 투자를 대규모 진행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걸 정리하고 이제 선택과 집중 시간에서 다시 FLW, LP 분야로 돌아가서 AI와 반도체 분야를 선도주자할 네페스, 매수가 11,500원, 1차 목표가는 14,000원,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8,300원. 그리고 다음 종목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키워드가 자사주 소각이다. 지금 또 삼다수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벤트적으로 보시면 되고, 광동제약의 큰 키워드는 자사주 소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 회장에 대한 개인 지분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장기적인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ESS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동안 눌렸던 삼성 SDI마저도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후속주로 한중 NCS 같은 종목도 전기차나 ESS, 관세 다 필요 없다. 어쨌든 간에 전기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다. 왜? 중국은 이미 다 선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쪽에서도 전기차에 관련해서 또 신제품 내년 하반기 상반기 출시 가능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삼성 SDI 신규 냉각모드 7월 양산 돌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ESS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한중 NCS가 이제 대장격으로 많이 눌렸던 종목 중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그때 보고 싶다, ESS 관련주 뭐가 있을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한중 NC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